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어저께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저조차도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사람이 멍해진다고 할까?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밤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의 가격이 제가 확인한 걸로는 6,850달러인가 6,8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거 보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추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왜 이런 급락이 있었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딱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기관 투자가는 매집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승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얘네들도 기관 투자가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매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할로 들어가든 어쨌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트위터상에 누군가 올렸더라고요. 이 차트를 올렸는데 벡트 거래소가 어저께 좀 매집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볼륨량이 2003개로 분할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마음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속상해 할 때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식으로 매집에 서서히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걸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조금 약간 장기적인 추세로 봐야 된다고 이제 제가 요 근래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이 비슷한 차트를 지금 올리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는데 어저께 6,785달러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은 그 중심 마지 노선이 어디냐면 7,400달러에 7,500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7,400달러에서 7,500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다시 떨어져서 6,500달러나 6,400달러를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약간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되게 고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 녹색하고 파란색으로 딱 나눠서 이 차트를 그려서 딱 올렸는데, 자 보시면 어저께 이제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지점이 6,809달러였는데 보면은 7,989달러하고 중심값이 어디냐면 7,400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7,400달러, 7,500달러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는 관점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7,400달러, 7,500달러를 만약에 다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또다시 반드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심값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 하냐 못 하냐가 사실은 이번 장세에는 사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7,400달러 부근, 7,350달러 부근에서 다시 많이 꺾이기 시작하면 만약에 어차피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7,400달러대에서 아마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어저께 심천이라는 데서 지금 그 정체성이 불명확한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39개가 폐쇄 조치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중국의 의중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중국의 한 도시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공동정부 노력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중소 거래소들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한테 공인되게 허가 못 받은 그런 거래소들은 다 폐쇄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예고를 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드 서비스를 통한 그 암호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코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테조스라는 그 코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 세계로 확대할 거다. 원래 기존에는 미국 거래자들 위주로만 이 스테이킹 서비스한 이자를 지급해줬는데 전 세계 사람한테 다 준다, 이 얘기가 있고, 이더리움도 좀 많이 떨어졌죠. 나머지 뭐 리플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더리움을 매집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만약에 7,400달러에서 더 떨어지면 이더리움도 분명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셨다가 매집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더리움 2.0이 이제 도래하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제 되면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4.6%에서 연간 10.3%까지 이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를 보셔가지고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저께 7,000달러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발생된 게 중국의 이제 그 지방 거래소들, 그러니까 본국 지방 거래소들이 이제 문제에 직면해서 폐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게 뉴스가 2시간 간격으로 나왔어요. 중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앙은행이 거래 금지 조치를 지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소를 폐쇄를 할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뭐 특검법인가? 그게 있으면서 거래소들이 뭐 신고제로 이렇게 뭐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면밀히 우리가 그 사항을 살펴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호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래소들을 이 거름망 채가 있죠. 48cm 직경의 이 채가 있으면 망 간격을 예전에 예를 들어서 1cm라면 이거를 3mm로 줄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 제도화를 타이트하게 만약에 만들어 버리면 이 그물망을 통과할 수 있는 거래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들, 그리고 정부하고 결탁 관계에 있는, 그리고 대기업 자본이 어느 정도 침투해 있는 어떤 그런 거래소들은 살아남는데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허가받아서 생존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4대 거래소 외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해외 거래소에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만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사실 호재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수용이 조금 더 이제 긴밀하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또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시장은 안 좋은데 얘네는 그 파생 상품을 또 하나 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GDLCF, 그레이스케일 출시가 네 번째 공개 투자된 상품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GDLCF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인이 통화 바스켓 안에 담겨가지고 이게 펀딩으로 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개별적인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수를 이제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비트코인, XRP, BCH,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인을 투자하는데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장래성도 있겠다. 라고 만약에 투자를 진짜 안전하게만 진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라이트코인 그 마지막에 이더리움 클래식까지가 아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까지의 포트폴리오가 아마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관 핀나에서 10월달 중순에 승인 도장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정체되는 게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세가 조금 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로 해서 지금 현물 주식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그게 내년 1, 2월까지는 아마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가 1월달 말에 있으니까 만약에 최소한 접근해도 거기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구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시장이 망하겠어요? 왜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다른 나라들도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많은 법안들을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신고제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가 있을 때 그 간격을 좁혀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늘 장세에서 7,400달러대를 어떻게 요리를 하냐, 그거를 눈여겨서 지켜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밤에는 좀 약간 늦게 잠을 자면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반등하는 거 보면서 이제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폭락장세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이 시장이 뭐 살아날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이미 인제는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